안녕하세요, 형님들. 이번 시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공식적인 발언 자체는 전혀 없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번 자산시장 버블은 진짜 엄청나다 생각해요, 저는. 비트만 봐도 그렇고, 뭐, 나스닥. 나스닥도 보면 엄청나죠. 나스닥만 봐도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저의 생각을 그냥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자산시장이 한번 박살나면은 회복까지 진짜 엄청 시간 걸릴 거예요. 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도 보고 있어요. 장기간적으로. 그 이유를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 자산 시장은 일단 고위험군 자산과 위험군 자산, 그리고 안정 자산, 이렇게 세 개가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위험군 자산입니다. 고위험군 자산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코인이에요, 코인. 첫 번째가. 그 다음이 저는 그나마 비교적 안전한 위험군 자산이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자산은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이제 자산시장이 좀 무너진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은 사실상 지금 무너졌죠. 뭐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기점을 상태로 상승 랠리를 이어나간다고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아요. 근데 음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달러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 테이퍼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테이퍼링만 이루어진다면 전 최고라고 봐요. 왜냐면 테이퍼링은 결국에 그 통화량이 주는 거지 뭐 나중 가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등이나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만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사실은. 자산 시장의 버블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뭐 매파적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인플을 잡을 방법이 없으면 자기들도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테이퍼링은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걸 이제 공표하는 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게 1차적 이제 자산시장의 몰락이겠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할 때쯤에 그래도 이제 또 안 잡힌다 싶으면은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자산시장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버블 랠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고점은 여기가 끝이라고 봐요. 요 라인 대가. 근데 계속 내려갔어야 됐었는데 요만큼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거의 3분의 1 정도 이상이죠. 그만큼을 상승한 건데 이 자산이 확실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도 겪어야 돼요. 이만큼 이렇게 하단에서 노는 것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 얼마나 빠질지 몰라요. 솔직히 뭐 지하실 뭐 2만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말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미친 버블이 벗어지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하면은 회복기가 엄청 걸릴 거예요. 장기 회복을 하려고 한다고 쳐도 이때도 버블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때도 버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회복까지 엄청 시간이 걸렸죠. 비슷한 상승 뭐 잡히는 데까지만 해도
17년 말부터 18년 초입니다. 18년 초가 그나마 이제 황금기죠. 근데 이만큼까지 회복을 하는데 1년 7개월, 1년 7개월,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만한 버블이면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블이 어떻게 탄생했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코로나로 인한 물적 완화를 시작했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자산이 현금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내 소비 심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뭐 배달이나 뭐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뭐 의류 이런 거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남한테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고 더 편한 걸 찾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시장이 자산 시장인 거예요. 소비 심리를 터트릴 수 있는 데가. 근데 그 소비 심리가 터지고 이제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모이니까 엄청난 버블이 지속이 됐고 엄청나잖아요. 소비 심리 계속 떨어지는데 가격 봐봐요, 가격. 근데 이게 엄청난 회복기가 걸릴 거 아니까 미국도 발언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도 뭐 계속 매파적 발언 이러는데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거든요. 이제 뭐 수단이 있다, 방법이 있다 이러고 하는데 금리 인상하면 끝이에요, 연준에서. 그리고 이제 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 랠리가 안 꺼진다면 미친 버블이 이제 원가적으로 안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랠리의 끝을 볼 수 있다. 굳이 근데 경제가 타격이 가니까 타격이 너무 심하고 회복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금리 인상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가 노려야 된 거는 그 금리 인상이 이제 공표되고 폭락할 때 한번 이제 1차 매수겠죠. 뭐 그대로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쥐고 있어도 돼요. 그냥 뭐 2, 3차 매수를 할 생각으로 그냥 아예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들고 있어도 돼요. 근데 아니면은 일단은 1차 때 뭐 반등 때 털어도 되고 일단은 그거는 선택입니다. 형님들의. 근데 우리는 이때를 기회로 봐야 돼요. 어차피 저희는 알잖아요, 이제.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소비 심리가 쌓이면은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봐야 돼요, 저희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은 인생이 바뀌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진짜 뭐 이때처럼 그냥 한 3년 내로 끝날 수도 있고 3년에서 5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장기간 회복을 필요한 하락이 펼쳐질 거니까 미국도 이제 최대한 발언을 조심하는 걸로 보이고 이 여태까지 이 발언을 관련돼서 발언을 되게 아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잡을 방법이 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은 깜빡이 킨 거거든요. 이대로 거품이 안 잡히면 너네 우리 그냥 시장 망하더라도 한 번 그냥 올리면 돼. 이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 3년에서 5년간 매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몇 년이 걸리든 매집을 해서 가면은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예요, 결국엔. 뭐 특이 케이스이긴 했지만 이번 시장은 코비드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사서 만약 여기까지만 올라도 이득이에요, 저희는. 얼마나 이득입니까? 사실. 그런 시장이 한 번 더 올 거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이 이제 뭐 막을 내려도
다시 금리 조정할 거고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노리세요. 그냥 진짜 이번 시장에서 뭐 돈 못 벌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일 열심히 하시고 그냥 천천히 자본 모으면 돼요. 뭐 굳이 선물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죠. 제가 얘기했던 자리도 뭐 그대로 못 지켜주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주의해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비트코인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끝났으면은 주식도 끝날 수 있는 거고 주식 끝나면 부동산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얼마나 무거운가에 따른 차이지 그 시장이 얼마나 커서 얼마나 무거운가 이것의 차이지 결국엔 다 내려갈 거란 말이야. 주가 폭락하면 집도 좀 사면 되고 그렇게 나뉘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돼요 저희는. 이게 진짜 큰 기회라고 봐요 저는. 코로나도 이제 큰 기회였지만 이제 잡혀가는 지금 버블이 이렇게 심해진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심해진 지금 연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1차적인 방법은 끝났고요 사실. 테이퍼링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고 달러 지수 시작되고 있는 상태고 연준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온순한 방법은 썼어요. 살짝 테이퍼링을 하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은 테이퍼링을 공표하는 거겠죠. 그 세 번째는 금리 인상 약간 해보고 안 잡힌다 싶으면 더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제 비투한 사람들이나 빚이 껴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걸 갚아야 되니까 기존 자산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매물이 나오는 거고 가격은 또 떨어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는 그때 이제 그때를 위해서 현금 보유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금 포트폴리오를 좀 비중을 크게 잡아놓고 저라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금 포트폴리오 비중이 가장 높고 지금은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다 숏에 걸어놨거든요. 비트코인도 뭐 숏을 자주 하는 편이어서 숏 걸어놨고 이제 나스닥도 숏 조금 쳐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 보는 눈을 좀 많이 길러야 돼요. 딴 거보다. 이 지표들을 해석을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언론은 항상 한 발자국 멈춘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큰 쇼크가 오는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말고 테이퍼링 이런 거 말고 사실 다른 호재 뉴스나 그런 거는 주요 반등 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정도여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오겠습니다, 형님들. 안녕.